활용 강좌편 배경 효과 내기에 관련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은 흔히들 보케 현상 또는 빗망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 이미지를 렌즈 블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현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4-2번은 스탠드 글래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색상을 합성을 한 이미지 결과물입니다. 4-3번은 먹물 번진 것 같은 효과를 내었습니다. 자, 그 안에 이미지를 클리핑을 하면 이와 같이 이쁜 이미지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1번부터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 1번 효과 낸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2번에는 이미지를 합성할 거기 때문에 남겨두고요. 자, 백그라운드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필터에 블러, 렌즈 블러를 선택합니다. 가우시안과 같은 항목에 있는 블러 효과인데요. 피사계 심도를 조절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좀 더 디테일하고, 자, 이와 같이 세이퍼 모양을 주어서 여러가지 형태로 자, 블러 효과를 줄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상단에 미리 보기가 패스트로 하면 적용된 상태를 바로 볼 수 있게끔 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패스트로 많이 하고요. 몰 아큐레이트는 좀 더 정밀하게 하여 주는 것인데 그닥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패스트로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뎁스맵은 영역을 잡은 부분에만 효과를 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영역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 논으로 하고요. 자, 아래에 보면 세이퍼 모양이 있는데 각각의 모양을 선택하여 주면 자, 지금처럼 형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으로 할 것인지 사각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자, 이와 같이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처음 보았었던 예제 작과는 다르게 사각형으로 한번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어스는 이와 같은 렌즈 효과를 주는 범위인데요. 자, 범위를 작게 주면 원래의 이미지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케 현상, 빗망울 현상은 이와 같이 가장된 빛의 효과를 주는 것이니까요. 자, 이 효과를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한 55로 주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블레드 커버셔 같은 경우는 수치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이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매뉴얼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는 사각형으로 했으니까 너무 수치를 많이 주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서는 수치를 4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션은 회전 방향입니다. 자, 수치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와 같이 회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자, 원하는 마음에 드는 회전 정도를 주시고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는 브라이트니스와 스레솔드 값으로 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자, 브라이트니스의 수치를 높게 하면 이와 같이 빛망울 현상도 더욱 도드라지고요. 자, 아래에 있는 스레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레솔드는 브라이트니스와 반대의 수치를 주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수치를 낮게 하면 과하게 적용이 되고요.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이 적절한 빛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솔드 값을 너무 낮추면요, 지금과 같이 이미지 형태가 나타나질 않으니까요. 자, 미리 보기 창을 보아가면서 적절한 수치를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 수치를 주도록 하죠. 자, 아래에 있는 어마운트 수치는 수치를 줄 때마다 이와 같이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케 현상에서는 이와 같은 노이즈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이쁘겠죠. 자, 어마운트 수치는 0으로 하시고요. 디스트리뷰션은 노이즈의 분포 정도입니다. 자, 규칙적으로 할 것이냐 불규칙적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인데요. 자, 현재는 기본으로 두시고요. 자, 이와 같이 노이즈를 적용을 할 때 모노크로매틱을 체크를 하면요. 자, 지금과 같이 노이즈가 자, 회색으로 무채색으로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자,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노이즈는 건드리지 않고 자, 세이퍼와
자, 빛의 정도만 조정을 하고 OK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처럼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렌즈 블러 효과를 줌으로써 bokeh 현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bokeh 현상을 이미지에 한번 합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에 이번에 눈을 켜고 백그라운드 카피 부분을 제일 위로 올립니다. 자, 백그라운드 카피의 bokeh 현상은 뒷배경이 어두운데요. 이 뒷배경을 좀 더 어둡게 해서 검게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키와 L 클릭하고요. 블랙 포인트 툴 클릭합니다. 자, 밝은 부분을 한번 클릭하여서 이처럼 뒷배경을 좀 더 어둡게, 자, 검게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하고요. 뒷배경이 검을 때 검은 배경을 보이지 않게 해주는 합성 모드는 스크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스크린을 차후에 많이 쓰게 될 텐데요. 흰색을 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멀티플라이 혹은 칼라본도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요. 뒷배경이 어두운 경우에는 스크린 라이튼과 같은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보통은 스크린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와 같이 스크린을 적용을 하면 뒷 이미지가 배경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와 같이 합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을 주고 난 후 약간 밋밋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복사합니다. 자, 스크린 이미지가 하나 더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스크린의 효과가 배가가 되겠죠. 자, 효과가 너무 과하다고 한다면 오페시티를 줄여서 자, 적절한 효과를 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혹은 100으로 한 다음에 자, 컨트롤 키와 U 클릭해서 자,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bokeh 현상을 자, 이와 같이 색상도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채도도 좀 더 주어서 좀 더 화사한 이미지 결과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이미지에 렌즈 블러 효과를 주어서 bokeh 현상을 만들어 보는 강좌였습니다. 자, 4-1번은 내려놓고요. 4-2번의 이미지를 한번 불러내 봅니다. 자, 이미지를 따낸 이미지이고요. 뒷배경이 이와 같이 자, 색채감을 달리해서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자, 색채감에서는 오블레이라는 합성 모드를 취해서 이와 같이 뒷배경의 색상이 자, 모두 합성이 되게끔 하여줍니다. 자, 이와 같은 스테인 글레이스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강좌와 함께 첨부된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내어서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이미지를 복사를 하고요. 자, 반드시 먼저 스테인드 글래스 효과를 주기 전에 정경색을 어떤 색으로 할 것인지 먼저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경색의 색상이 테두리의 색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색상을 잘 선택하셔야 이쁜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너무 검정으로 하지 말고요. 약간 짙은 회색 컬러로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물론 원하신다고 한다면 흰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필터에서 텍스처에서 스테인드 글래스 선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주된 색상을 셀 단위로 나누어 주는 필터인데요. 효과가 상당히 이쁘게 나옵니다. 자, 셀 사이즈가 너무 크면 그다지 이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취향에 따라서 크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은 사이즈가 이뻐서 4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로 주고요. 자, 테두리의 수치를 이와 같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테두리가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테두리의 색상은 앞서 정경색으로 지정해 주었던 진회색입니다. 스탠드 글래스를 적용하기 전에 정경색을 먼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해가 되시죠? 저는 1로 하고, 자, 테두리의 두께는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는 중간에 수치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와 같이 중간이 점점 밝아지면서
자, 이와 같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주는 것 같이 중간에서부터 밝아져 오는 효과인데요. 자, 전혀 라이트 효과를 주지 않으면 이미지 자체에 스탠드 글래스 효과만 준 것 같고요. 약간의 라이트의 수치를 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는 한 3 정도 적용을 하도록 하죠. 자,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텍스처가 아주 이쁜 스탠드 글래스가 되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효과를 낸 스탠드 글래스에는 컨트롤 키와 U, 컨트롤 키와 B를 클릭을 해서 각각의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와 B 클릭해서 컬러 밸런스를 불러내고요. 자, 각각의 색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색상을 다 움직이겠다는 프리저블 루미네시티 체크를 하고요. 자, 원하는 대로 자,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 이처럼 색상을 바꾸어 줄 때는 컬러 밸런스 혹은 휴 세츄레이션을 이용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하나 복사를 하고 흑백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흑백으로 만들어주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U입니다. 자, 이와 같이 흑백으로 하면 다른 색상이 합성되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흑백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클릭해서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고, 자, 원하는 그라데이션 색상을 자, 불러내 봅니다. 앞서 기본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리셋 클릭하면 자, 지금처럼 여러가지 기본 그라데이션 색상이 있으니까요. 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고 어펜드 하여 주시면 제일 아래편에 이와 같이 색상이 함께 추가가 됩니다. 자,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고 OK를 합니다.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기 전에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자,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저는 원형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중심점 클릭한 상태에서 사선으로 적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색상이 입혀지게 되는데요. 자, 아래 색상과 잘 맞아떨어지는 합성 모드를 취하해 봅니다. 자, 어떠한 합성 모드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다큰부터 시작을 해서 자, 현재 파랗게 지금 블럭이 설정이 되어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럴 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클릭하면서 자,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하여 봅니다. 자, 현재 오블레이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블레이로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클릭해서 레이어 추가하고요. 자, 그라디언트에서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색상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원형을 선택을 하고요. 방향을 자, 이처럼 효과를 주었습니다. 자, 오블레이로 적용을 하고요.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은 눈을 끄도록 합니다. 자, 이처럼 효과를 주고 난 후에 컨트롤 키와 I 클릭하면 색상의 반전입니다. 반전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역의 반전이 있고 하나는 색상의 반전이 있는데요. 지금은 컨트롤 키와 I 클릭해서 색상을 반전한 것입니다. 적용한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반대로 뒤집어주면 이와 같이 보색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게 아까 처음 작업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친구보다 자, 인버터에서 오블레이 준 것이 훨씬 더 이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하고 합성 모드를 주고 가끔 이와 같이 컨트롤 키와 I 클릭해서 또 효과도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와 U 혹은 컨트롤 키와 B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 주시면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스탠드 글래스를 이용을 해서 배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추출한 이미지에 이쁜 배경으로 사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먹물 번짐 효과를 한번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모두 내립니다. 클리핑된 이미지에 눈을 끄면 자, 지금과 같은 먹물 번짐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N 클릭해서 새 창을 불러냅니다. 자, 새 창의 크기는 500에 500으로 해서 자, 흰색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질레이션이 72인지 RGB 컬러인지 확인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예제작에서 본 이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채널에서 효과를 내어야 좀 더 자연스러운 효과가 나와지는데요. 자, 기본 강좌에서 우리가 채널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채널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방법을 상기를 해서 자, 레이어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백그라운드 흰색을 복사합니다. 혹은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0번으로 전환을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흰색의 배경이 필요하니까요.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마키 툴 선택하고요. 패드는 0인지 확인하고 자, 시프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면 이와 같이 정원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점선 안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이와 같이 점선을 이동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중간에 점선이 오게 하고 레이어 창 아래에 있는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채널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마스크 썸네일이 생겼습니다.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채널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필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블러 혹은 패더 효과를 주어야 한다고 기본 강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필터에서 블러,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주도록 하죠. 자, 원형의 크기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지지만 자, 현재는 10로 두고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우시안 효과가 주어져서 아주 이쁘고 부드러운 자, 원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필터 브러쉬 스트록스에 스페러를 적용하여 줍니다. 레디어스와 스무스니스의 값을 21과 10로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마스크 썸네일에서의 작업은 마쳐졌는데요. 영역을 자, 따내도록 합니다. 컨트롤 키와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자, 지금과 같은 부분이 영역으로 잡히는데요.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클릭해서 자, 지금과 같이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 부분에다가 원하는 색상을 지어줍니다. 자, 현재 강좌의 전경색이 검정색이니까 저는 검정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Alt키와 델렉트키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와 D 클릭해서 보면 자, 마스크 썸네일에서 작업한 부분이 이와 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강좌에서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왜 꼭 마스크 썸네일에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지 자, 다시 한번 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다가 검정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t키와 델렉트키 자, 컨트롤 D 자, 블러도 한번 줘보죠. 자, 블러도 같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브러쉬 스트록스에 스페러를 주었는데요. 자, 수치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21과 10로 주고 OK를 합니다. 그러면 마스크 썸네일에서 작업했었던 이와 같은 그 테두리 효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자, 일반 레이아웃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채널 혹은 마스크 썸네일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 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레이어 3번은 눈을 끄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자, 레이어 2번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번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블러에서 레디얼 블러를 선택합니다. 자, 줌 선택하고요. 뭐 굿이나 베스트나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지만 반드시 줌으로 하고 자, 수치는 원형의 크기에 따라서 준하지만 자, 30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그 예제작에서는 20을 주었지만 자, 여기에서는 30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효과가 나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컨트롤 키와 F 클릭해서 한번 더 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F 페이드 블러 내어서 자, 효과를 한 반 정도 절감을 시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자, 먹물 번짐 효과가 만들어졌는데요. 예제작에 있었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서 움직여보는 작업을 한 후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에 있었던 이미지 레이어 1번, 2번, 3번을 자, 모두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클릭한 상태에서 자, 클릭하면 이와 같이 모두 선택이 되고요. 모브툴 선택한 상태에서 자, 드래그 하여주면 자, 지금과 같이 이동이 됩니다. 자, 이동하였지만 눈이 켜져 있지 않아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자, 레이어는 틀림없이 잘 왔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와 같이 클리핑 도구가 자, 크기가 좀 커서 이와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작업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구는 이미지에 비해서 같거나 작아야 하지 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클리핑을 시켜 보도록 합니다. 세 개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G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모두 선택한 그 레이어가 한꺼번에 클리핑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도구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와 T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에 맞게끔 자, 이처럼 클리핑 도구를 자, 조금 줄여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윈도우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창 불러냅니다. 자, 애니메이션 창 불러내고 자, 지금과 같은 타임라인이 나온다면 아래에 있는 사각 아이콘 클릭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애니메이션 창으로 넘어옵니다. 자, 시간 타이밍을 선택을 하고요. 클릭해서 0.1초로 선택을 하고 자, 아래에 있는 원스는 계속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포에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 1번에는 자, 아래에 있는 3번에 레이어 3번에 이미지만 오게 하고 자, 프레임 추가하고요. 자, 3번의 이미지는 이미 왔으니까 눈을 끄고 4번의 이미지가 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프레임 추가, 그 다음 이미지 눈 켜고 그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눈을 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필터를 이용한 다양한 배경효과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